눈앞에 갑자기 이상한 벌레가 기어다닌 것처럼 보인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사실 별일 아니니까 다들 그냥 넘긴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그냥 넘기다가 시력을 잃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저 역시 군의관 생활을 하던 도중 시력을 완전히 잃을 뻔한 사고를 겪었어요. 눈을 영원히 못쓰게 될 수 있는 초비상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시력 운동 및 꾸준한 관리로 기적적으로 회복을 했죠. 이 경험을 통해 의사를 그만두고 시력 관련 회사를 창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사람으로서 오늘은 실명 직전의 전조 증상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만약 이런 전조 증상이 있다면 하던 일 다 집어치우고 당장 안과로 가셔야 합니다. 혹시 모르니까 주변 지인들에게도 이런 전조 증상 지식을 공유해 보세요. 첫 번째로 망막박리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망막박리는 우리 눈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망막이 떨어져 나가는 현상입니다. 망막은 눈으로 들어온 빛을 뇌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해요. 이게 떨어지기 시작하면 눈이 빛을 못 받아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카메라에 필름이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망막박리가 시작되면 어떤 신호가 올까요? 가장 먼저 눈앞에 갑자기 검은 점이나 벌레 모양의 것이 점점 둥둥 떠다닙니다. 투명한 물속에 실이 떠다닌 것 같은 느낌이죠. 의학적으로는 이를 비문증이라 부릅니다. 사실 비문증까지는 흔한 증상이에요. 이것 자체로 큰일 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더불어 번쩍이는 빛이 눈앞에 보이는 증상이 있다. 이러면 이미 망막에 균열이 생겼다는 신호입니다. 이걸 광시증이라 불러요. 자, 여기서 더 나아가면 시야 한쪽이 커튼처럼 가려지는 증상이 올 수가 있어요. 이 상태까지 가면 망막박리가 상당히 진행된 겁니다. 망막박리는 발견 후 시간이 지날수록 회복 가능성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조기에 발견하면 간단한 시술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영구적인 시력 손상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만약 본인이나 주변 지인이 비문증이나 광시증이 갑자기 심해진다면 주말이나 밤이라도 당장 응급실을 찾아야 합니다. 내일 가지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당장 가야 합니다. 망막박리 위험이 특히 높은 분들이 있어요.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주의해야 합니다. 근시가 심하다는 건 눈이 앞뒤로 길다는 말이에요. 눈이 앞뒤로 길어서 초점을 가까이 맺는 상태인 거죠. 그래서 망막이 얇아져요. 얇아진 망막은 찢어질 위험이 커지거든요. 따라서 여러분이 고도근시거나 가족 중에 망막박리를 경험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망막박리 증상을 절대 간과하지 마세요. 알겠죠? 자, 두 번째로 눈 중풍에 대해 알아볼게요.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막히는 질환입니다. 뇌에 혈액 공급이 막히면 뇌졸중이 발생하죠. 그거랑 비슷한 원리예요. 혈액 공급이 차단되면 망막 세포들이 산소 부족으로 빠르게 죽어가기 시작합니다. 증상은 어떻게 나타날까요? 갑자기 한쪽 눈의 시력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한쪽 눈이 거의 안 보이거나 활동 중에 갑자기 시야가 어두워지는 경우가 있죠. 특이한 점은 통증이 없다는 겁니다. 통증 없이 시력만 떨어지기 때문에 그냥 넘기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 진짜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망막 동맥 폐쇄가 발생하면 당장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망막 세포의 영구적인 사망이 시작돼요. 되돌릴 수 없는 시력 손상이 발생하는 거죠. 또한 눈 중풍은 단순한 눈 질환이 아니라 뇌졸중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단 말이에요. 망막으로 가는 혈관이 막혔다는 건 뇌로 가는 혈관도 위험하다는 것이라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전조 증상을 알고 빠르게 대처한다면 눈 건강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지킬 수 있는 겁니다. 눈 중풍의 위험이 특히 큰 분들, 고혈압, 당뇨병, 심장질환 등이 있는 분들이에요. 혈관 건강이 좋지 않으면 눈의 혈관도 마찬가지로 취약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눈 관련 응급사항을 평소에 미리 예방할 수 있을까요? 문제가 터지고 나서 급하게 병원을 찾아서 치료했다 한들 그게 좋은 상황은 아니잖아요. 아예 문제가 터질 일이 없는 게 제일 좋겠죠. 제가 시력을 잃을 뻔한 경험을 한 적이 있다고 했잖아요. 당시 느꼈던 공포감은 다시 겪기 싫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눈 관련 건강을 지켜두는 게 중요해요. 간단하게 방법을 하나씩 알아볼게요. 먼저 정기적인 혈압과 혈당 체크가 중요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고혈압과 당뇨는 눈 중풍의 주요 위험 요소이니까요. 혈관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으면 눈이 망가지기 쉬워요. 그리고 보너스로 안과 응급 상황을 예방하기 위해 진짜 중요한 걸 하나 말씀드릴게요. 많은 분들이 눈이 피로하거나 가려울 때 무의식적으로 눈을 비비곤 합니다. 눈을 비벼도 당장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죠. 그냥 살짝 비비는 건데 뭐가 문제야?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눈을 비비는 행동은 생각보다 훨씬 위험합니다. 우리 눈에 유리체라는 젤리 같은 물질이 가득 차 있어요. 이 유리체는 망막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눈을 비빌 때 가해지는 압력이 유리체를 통해 망막에 직접 전달됩니다. 마치 물에 가득 찬 풍선을 누르면 압력이 전체적으로 퍼지는 것과 같은 원리죠. 이렇게 높아진 압력은 망막에 균열을 일으켜요. 망막에 이미 약해진 부분이 있다면 찢어지게 만들 수 있어요. 특히 고도근시인 사람들은 더 위험합니다. 근시가 심한 사람들은 이미 망막이 얇아져 있어요. 눈이 앞뒤로 길기 때문에 망막이 늘어나 있는 거죠. 그래서 작은 압력에도 쉽게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눈을 비비는 습관이 있는 고도근시 환자는 망막박리 위험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생각이 들죠. 아니, 눈이 가렵고 피곤한데 눈을 안 비비면 너무 찝찝하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차라리 눈을 감고 눈 주변을 마사지하는 것이 좋아요. 핵심은 직접적으로 눈동자에 압력을 가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습관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시력 손상을 막을 수 있어요. 지금 이 순간부터 눈을 비비지 않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시력을 지키는 첫걸음이 될 겁니다. 자, 다시 정리해 볼게요. 안과에서 초응급으로 분류되는 망막박리와 망막동맥 폐쇄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전조증상까지 설명드렸죠. 그리고 눈 건강을 지키기 위해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팁도 알려드렸습니다. 혹시 본인이나 주변인이 갑자기 눈에 어떤 전조증상이 생겼다. 그때 이 영상 내용을 알고 있으면 지체하지 않고 병원을 가야 한다는 걸 알게 되겠죠. 그래서 주변인 중 눈 건강이 걱정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그런 작은 행동이 나중에 누군가의 시력을 구할 수도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더 유익한 영상으로 준비하고 있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